우리 아이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요? 이런 답답함 정말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곳에만 힘을 쏟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이 미스터리 같은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죠. 아이는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데 눈에 띄는 발전은 없어요.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언어 자체에만 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문제의 뿌리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의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거나 가르치면서 대체 왜 이럴까 하고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근본적인 고민일 거예요. 언어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유심히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신체적인 특징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걷는 게 좀 어색하다거나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 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할 때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드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걷고 놀이터에서 놀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일상 속의 모든 자연스러운 움직임, 바로 이 신체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면 이 모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뇌는 말이죠.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바닥부터,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자라나요. 우리가 자꾸만 건물의 맨 꼭대기층인 언어만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건물을 올리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신경인지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뇌가 발달하는 순서예요. 맨 아래 지각 운동 기능, 오라는 기초가 있죠. 그 위에 주의력, 학습, 기억력이 쌓이고 그 위에 집행 기능, 그리고 또 그 위에 언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언어는 저 꼭대기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층들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 즉 우리 몸이 세상을 느끼고 그 정보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능력. 이게 바로 다른 모든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을 떠받치는 단단한 기반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냥 밥을 잘 못 씹는다는 문제가 사실은 혀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의 문제고, 이게 결국 말하기, 즉 정확한 발음을 만드는 능력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예죠. 좋아요. 그럼 대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뇌의 학습 스위치를 탁 켜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화학 물질이 쥐고 있습니다.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동기부여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뇌한테 야, 지금 이거 중요해. 집중하고 똑똑히 기억해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학습 시작 버튼인 셈이죠. 이게 바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놀이터 기구에 기어오르고 뱅글뱅글 돌고 균형 잡기 놀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그들의 뇌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할 때 기분 좋은 보상, 즉 도파민이 팡팡 터져나온다는 걸요. 자, 그럼 이론은 알겠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놀이처럼 보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의 해결책이 딱 하나, 엄마가 해줘 뿐이었던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는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사고의 특징입니다. 균형 잡기 같은 활동이 왜 그렇게 좋냐면요. 뇌가 엄청나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안 넘어지려면요. 가만히 서서 버티든 조심조심 움직이든 이 과정에서 뇌의 주의력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회로가 아주 강력하게 후련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말랑하고 흔들리는 보수볼 위에 서 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엄청 집중하겠죠? 그때 바닥에 있는 빨간 블럭을 집어서 저기 빨간 통에 넣어봐 하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재밌는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 속에서는 신체 조절과 인지 과제가 동시에 처리되면서 엄청난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접근법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몸은 단순히 뇌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 몸은 뇌라는 집이 지어지는 바로 그 기초이자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말이 느네? 하고 언어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몸을 봐야 한다는 것. 뇌는 아래서부터 자라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줘야 하고요. 균형 잡기 같은 재밌는 신체 활동이 바로 그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이게 치료가 아니라 신나는 놀이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